할아버지, 어떻게 90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최상규, 올해로 90살이 되었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은 저를 걸어 다니는 역사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가장 많이 앗아간 무서운 병, 바로 뇌졸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날 함께 장기를 두던 친구, 산에 오르던 동무들, 대부분 갑작스럽게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그래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뇌졸중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말이 이상해요. 박철수 씨 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한쪽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60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운명일까?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뇌졸중은 하늘이 내린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미리 다가오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발병 전날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철수 씨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뇌졸중을 막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박철수 씨가 쓰러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때부터 저는 도서관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어려운 책을 왜 읽으세요? 도서관 직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이처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사전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한 줄 읽는데 3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뇌졸중이 단순히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간 18만 명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꾸준히 항산화 과일을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6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영양제보다 우리 주변의 과일과 채소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음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음식을 다르게 생각해야겠어. 왜 갑자기 그래요? 음식이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연구 논문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철수 씨 같은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겠다는 희망 말입니다. 연구를 거듭하며 저는 특별한 3가지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이 열매들이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붉은 산모루였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보던 그 열매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산모루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새들 먹이 아니었나요?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새들이 똑똑한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오가피 열매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나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놀라운 효능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붉은 석류였습니다. 석류의 특별한 성분은 혈관벽에 플라크가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열매들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항상 두부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산모루와 석류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부 한 조각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요거트가 있을 때는 오가피 열매를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시큼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 생각이 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맛이네요. 이웃 김영수 씨가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은 원래 쓴 법이에요. 저는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국내 영양학회지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런 과일들의 조합이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열매를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몸이 찾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옆집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자주 제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상규 씨,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갔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머리가 띵해요. 저는 박철수 씨가 쓰러지기 전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먹는 걸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산모루와 석류를 갈아 만든 주스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좋은 거예요. 매일 아침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운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규 씨, 오늘 시장에 다녀왔어요. 전에는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한 번에 갔다 왔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시 살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 검사 결과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김순자 할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동맥 혈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그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에 퍼졌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사람들이 제 주스를 상규 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규 씨,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남편도 혈압이 높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 같은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문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잘못된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60이 넘어서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산모루와 오가피 열매, 석류를 조금씩 챙기세요. 가능하면 두부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그런 열매들을 어디서 구하나요? 젊은 이웃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걸으며 땀을 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따뜻해질 정도면 됩니다. 밤에는 일찍 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란셋지에 실린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90살에도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작하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서로 격려하며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스 드셨어요? 산책 나가실까요? 이런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젊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용기만으로는 안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